가정법을 가볼게요. 가정법의 의의를 영작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시험에서 영작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1번 가정법 과거 이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에요. if 주어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공식을 꼭 알고 있기 바라고요. 일단 1번 갑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의 뜻 나왔습니다. 현재 사실에 반대의 뜻. 내가 새라면 난 너에게 날아갈 텐데. If I were.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쓰죠. 이 was는 안 되겠죠. were를 써야 되겠죠. were버도. 내가 새라면 내가 너에게 날아갈 텐데. 또 한 가지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반드시 주어 동사는 도치됩니다. 그래서 were I a bird. 내가 새라면 난 너에게 날아갈 텐데.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이 문장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이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가 기억이 나야 되고 무슨 사실에 반대요? 현재 사실에 반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고 현재 사실에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but for, except for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나왔습니다. 뭐뭇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를 끌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가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이 나옵니다.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if we were not for, were, 물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would live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it is tim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it is time 나와 있고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 동사 나오면 반드시 가정법 과거 should 원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과거로 나와요. 과거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입니다. 너가 잠자러 갈 때이다. It's time that 요 고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과거로 써야 돼. 고가 아니라 went죠. went bed. 너가 잠자러 갈 때이다. 과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습니다.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if 주어 had pp 뒤가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1번 갑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의 뜻, 과거 사실의 반대의 뜻. If I had worked hard,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If I had worked hard,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문장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기억나면 되는데 무슨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다시 한번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문장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죠.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가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나옵니다. 그래서 버퍼 히스테리저스 그의 근면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버퍼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가 would have pp 나왔습니다. would have pp.
그 다음 3번 as if 마치 뭐뭐처럼 나왔습니다. as if가 마치 뭐뭐처럼 이런 얘기인데 이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가정법 가거나 과거 완료가 나온다. 가정법 가거나 과거 완료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옆에 한번 써볼게요. He talks. 그가 말한다. as if he knows it. 그가 그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as if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절대로 현재는 쓸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과거나 과거 완료로 써야 돼요. 과거로 써야 된다. new. 현재는 절대로 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he talks. 그는 말합니다. as if he knew it. 그가 그때 마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때가 과거입니다. 과거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반드시 과거 완료로 써야 돼. had known. 실제 문제는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had known. 과거 완료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I wish 나왔습니다. 뭐뭐라면 좋을 텐데. I wish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도 이 동사가 반드시죠.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온다.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밑에 같이 문장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2003년도 9급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I wish I have studied. 문장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틀렸죠. I wish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현재 완료 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씁니다. 반드시 뭐로 써야 돼요? 과거나 과거 완료. 과거 완료로 써야 되겠죠. 현재 완료 쓸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3번 가볼게요. 혼합가정법이 나왔습니다. 혼합가정법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주의 깊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풀으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법 문제 풀 때 주의 깊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를 볼게요. 만약 너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If you had listened to me then. 그때 너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가 분명히 과거죠. 그때가 과거죠. 과거 사실에 반대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danger now 나왔는데 지금 now가 현재죠.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가정법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시간 표시 부사. 맞아요? 시간 표시 부사를 보고 과거일 때 과거 완료, 현재일 때 과거로 써주면 됐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 표시 부사를 써주면 쉬운 문제예요. 시간 표시 부사를 써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옆에 한번 써볼게요. If he had not died in the war. 그가 전쟁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30이 될 텐데. 그가 전쟁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30이 될 텐데. 이 문장에서 전쟁은 분명히 언제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과거 사실의 반대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30이 될 텐데 언제 30이 된다? 지금 현재. 맞아요? 인정 안 합니다. 전쟁은 과거에 있는 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30이 될 텐데 지금 현재 30이 된다. 의미상 과거, 의미상 현재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정법 미래를 볼게요.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 if 주어 should나 were to 원형. 뒤에는요, 어떤 조동사가 오든 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동사든 다 쓸 수가 있는데, 되게 would, should가 많이 나오죠. 되게 would, should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조동사는 다 쓸 수 있는데, 되게 would, should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if가 우리말로 뭐뭐라 하더라도, were to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쓰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볼게요. Even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른다 하더라도 I will not break my word. 나는 나의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게 실현 불가능합니다. were to가 좋고 앞에가 even if가 났는데 even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부사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이요. 5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장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문장 전환과 영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5번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써볼게요. 명사나 부정사나 부사구가 가정법 동사와 쓰이면 가정법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가정법 과거랑 쓰이면 우리말로 뭐뭐 한다면 이런 얘기죠. 뭐뭐 한다면. 그래서 if 주어 과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 가정법 과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n your place 나왔습니다. would to가 가정법 과거죠. 부사구가 가정법 과거랑 쓰이면 조건의 뜻이에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if 주어 과거로 바꿔주면 돼요. if I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 were를 쓰면 되겠죠. were in your place.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명사나 부정사나 부사구가 가정법 과거 완료랑 쓰이면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만약에 이렇게 쓰이면 뭐뭐 한다면이 아니라 뭐뭐 했었다면 if 주어 had pp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영장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 썼다면 당신의 도움을 받아 썼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공했었을 것이다. 이 문장을 영작할 때 당신의 도움을 받아 썼다면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With your help. 부사구가 되겠죠. 너의 도움을 받았었다면 나는 성공했었을 것이다.
너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If I had 가지다 이것의 동사 had your help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영작 문제로 많이 나와요.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보구문 1번 양보 전치사 in spite of나 despite notwithstanding for with or in the face of나 in the teeth of나 regardless of나 irrespect of나 without regard to 너무 많네요. 전부 다 암기하시 바래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명사.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죠? 그가 가난해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다. His poverty, poverty가 명사죠. 그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다. His happy 나왔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2번 접속사, 도나 울도나 if가 양보 접속사인데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주어 동사.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To his poor. 그가 가난하지만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보 구문에서 우리가 even if, even though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even although라고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even although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명사, 형사, 부사, as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명사 나오고 as 주어 동사 양보 구문인데 이 명사 앞에 절대로 관사가 안 붙는다. 이게 핵심이죠. 뭐뭐이지만 명사 앞에 관사가 붙지 않는다. child as his 그가 어린이이지만 그러나 현명하다. child 앞에 관사 안 씁니다. 관사가 안 붙는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형사, 부사가 나오고 as 주어 동사 나오면 이 뒤에 동사가 이형식 동사면 형사가 되는 것이고 이형식 외의 동사가 나오면 부사가 됩니다. 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 동사는 형사, 이형식 외의 동사는 부사. wisely as his 그가 현명하지만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제 wisely가 틀렸어요. is가 몇 통식? 이형식. wisely가 아니라 wise가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be ever so 형사, let be ever so 형사, however 형사 it may be.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be ever so humble.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읽어보시면 되고 5번 갑니다.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절로 쓰였을 때 양보 구문이에요. 부사절일 때 그렇습니다. 부사절일 때. 옆에 한번 써볼게요. 부사절일 때만 양보 구문이 되는데 whoever가 명사절로 쓰이면 anyone who랑 같습니다. 뭐뭐하는 어떤 사람도 명사절로 쓰이면 anyone who 뭐뭐하는 어떤 사람도 부사절로 쓰이면 no matter who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사절로 쓰이면 no matter who 비록 아무리 누가 뭐뭐일지라도
비록 아무리 누가 뭐뭐일지라도 whatever가 명사절로 쓰이면 anything 대시 됩니다. 뭐뭐하는 어떤 것도 부사절로 쓰이면 no matter what이 되죠. 아무리 비록 무엇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비록 무엇 뭐뭐일지라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hoever comes here.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whoever가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동사를 갖다 접속사의 동사를 합니다. 원동사가 will, win, 원동사 목적어 나왔습니다. 원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부사가 되고 주어가 없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죠? 주어. 주어가 되는 절 무슨 절? 명사절. 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일 때 whoever가 anyone who랑 같습니다. anyone who랑 같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오는 어떤 사람도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오는 어떤 사람도 상을 받을 것이다. 명사절 anyone who랑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whoever says so. I will not believe in. whoever가 접속사가 되고요. says가 동사고 I가 주어 believe 동사 이시 목적어인데 항상 접속사 뒤에 동사가 접속사의 동사입니다. 원동사 원주어 원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면 앞에 나온 것은 문자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절 무슨 절? 부사절. 이것은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절일 때 whoever가 no matter who랑 같습니다. 비록 누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however가 나왔는데 however를 봐볼게요. however 다음에 이거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how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이럴 수가 있는데 how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however 나왔을 때 어순을 기억하셔야 돼요. however 나왔을 때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어명, 형사, 부사.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일단 however no matter how라는 것 같습니다. no matter how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6번은 그런 얘기고 7번 갑니다. 원형 의문사 주어 조동사 의문사 ever no matter 의문사 같은데 밑에 볼게요. 고 원형 where 의문사 주어 조동사 나왔습니다. 고 원형 where 의문사 주어 조동사 양부 구문이죠. 뭐뭐일지라도 비록 당신이 어디를 갈지라도 wherever you may go 비록 당신이 어디를 갈지라도 no matter where랑 같습니다. you may go 비록 당신이 어디를 갈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 구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돌봐야 한다. 8번 갑니다. 원형의 주어 조동사도 양보 구문이에요.
try 원형 as you may as 주어 조동사 may가 조동사 나왔네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당신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However hard you may try 당신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9번 가볼게요. no matter 의문사 나왔는데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no matter 의문사가 양보 구문이죠. 물론 의문사 ever랑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의문사는 영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사,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요. what, whom. 의문 형사, 의문문을 읽으면서 명사 수식하는 거, 의문 형사. 두 가지가 있죠. what, 무슨, 어떤, which, 어느. 의문 부사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ll go to your house. 나는 너의 집에 갈 것이다. 너의 집이 비록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라도 갈 것이다. No matter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 문장은 틀리죠. 여기서 it이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고 located가 is의 보어죠. 주어 동사 보호가 완벽할 때 의문 대명사입니까? 의문 부사입니까? 의문 부사. 이게 쓰면 안 돼요. 외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의문사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옆에 써볼게요. 불러드릴게요. 양보 구문은 모든 양보 구문은 부사절이거나 부사구이다. 모든 양보 구문은 부사절이거나 부사구이다. 모든 양보 구문은 부사절이거나 부사구이다. 이런 얘기죠. 의문사를 한번 봐봐요. 여기를 한번 봐봐요. Who is he? 그가 누구입니까? I know.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누구인지. Who he is. 의문사 주어 동사 나왔으면 이 절 전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노의 목적어 되는 절 무슨 절? 명사절.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합쳐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no matter 의문사 봐봐요. no matter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만이 나오면 no matter가 양보 구문이에요. 이거 합쳤을 때는 양보 구문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 돼요? 부사절이 돼요. 하지만 의문사, 주어 동사 요거만 딱 떨구면 뭐가 된다? 명사절이 돼요. 맞아요? 명사절이 부사절하고 같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가 있으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이 바로 부사절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양보 부사절, 양보 전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메러 의문사 나왔을 때 노메러가 양보 전치사랑 같아요. 뭐랑 같다? 양보 전치사랑 같습니다. 양보 전사 참 많네요. despite나 in spite of나 아주 많습니다. 노메러가 양보 전치사랑 같습니다. 양보 전사랑 같은 겁니다.
지난번 9급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실험을 수행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no matter how much it may cost. 이걸 갖다 이렇게 문장 바꾸는 걸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It's cost.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해서 9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요. 양보 구문이 무슨 절이라고요? 부사절. 이것이 다 부사절입니다. 이 명사가 부사절하고 같으면 뭐가 붙으면 돼요? 전치사. 전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 이것은 부사절하고 같은 겁니다. 양보 부사절, 양보 전치사가 답이에요. without 뭐죠? regard to. 이렇게 해서 9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합니까? 이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또는 기어코 직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지라도 그 실험을 수행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하라. 맞아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휘 문제로 이게 나오면 by all means. 모든 수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at all cost.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번 갑니다. 왜 또 주어 원형이 나왔는데 밑에 예문만 아시면 돼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또 it be 원형이 핵심입니다. true or not 사실이든 아니든 원형이 핵심인데 be 원형이 핵심이죠. it true or not 사실이든 아니든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상급이 양보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최상급이 무슨 뜻? 양보의 뜻.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상급이 양보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분사를 가볼게요. 1번 분사의 역할. 동사의 역할 동시에 형사 역할을 한다. 이 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동사 원형의 ing. 투부정사의 부정사. 아까도 이게 썼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거 다음에 형사 부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가 몇 형식이면? 2형식. 2형식은 형사, 2형식 외의 동사는 부사.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동사 원형의 ing,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사 부사. 앞에 동사가 5형식이면 형사가 되고 앞에 동사가 3형식이면 부사가 되겠죠.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더걸 스피킹 잉글리시 플루언트 있죠.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소녀가 나의 자매이다. 스피킹,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다. 스피킹이 언어를 말하다 할 때 몇 형식? 3형식.
삼형식이면 목적어 뒤에 부사가 됩니다. 삼형식 목적어 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분사의 의미가 나왔는데 대개 문제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분사가 명사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명사 앞에 오는 경우를 봐볼게요. 분사가 명사 앞에 올 때는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100% ing가 돼야 돼요. 자동사는 뭐가 없으니까 pp가 없으니까 원칙은 100% ing,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원칙은 ing가 되겠죠. 잠자는 아이, a sleeping baby. 잠자는 아이, 100% ing가 될 것 같습니다. 타동사는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타동사일 경우는 ing가 나오기도 하고 pp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이 되겠죠. 능동, 행동하는 거, 수동, 행동 받는 거. 대개 행동은 사람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기준은 대개 사람을 삼으면 돼요. 사람. 사람하고 이 명사하고 따져보면 돼요. 기준은 대개 사람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ccepted냐, accepting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받아들여지는 관습. 사람이 받아들이고 관습은 받아들여지겠죠. 맞아요? 인정을 합니다. 관습은 받아들여지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PP가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는 관습. 사람하고 관습하고 따지면 돼요. 사람이 받아들이고 관습은 받아들여지는 게 되겠죠. 근데 분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 오는 것보다는 명사 뒤로 나와요. 이거 작년에요. 경기도 구급시험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명사 뒤로 나왔을 때 뒤에가 목적어가 있으면 100% 뭐가 돼요? ing. 뒤에가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가 나오면 타동사일 경우 전사가 나오면 100% pp가 됩니다. 작년에요. 경기도 구분 문제 이렇게 나와서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길게 갔습니다. 가다가 앞에 잊어먹었네요. 뒤에만 기억이 납니다. 문장이 길게 갔어요. 하여간 길게 갔습니다. 이거 틀렸죠? 아니, 여기까지 보고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글씨가 없어도 못 푼다면 곤란합니다. 뭐가 있으면, 목적어 있으면 100%가 ing. 이유 없어요. 100% ing. 생선회를 제공하는 뭐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써야 됩니다. 더 뭡니까? 편지입니까? 인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가 책상 위에 있다. 전치사가 나오면 pp가 돼요. written, 쓰여진 편지. 편지 쓰고 있는 소년이 인호이다.
목적어가 있으면 100% ing. 맞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문장이 길게 되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거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감을 못 잡아요. 근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봐봐요. 우리말을 쓸 때, 우리말 문장을 쓸 때, 나는 학교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왔다. 우리말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세계 모든 말은 동사가 중요하죠. 맞아요? 갔다 왔다, 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의미가 바뀌어지니까. 동사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영어 시험 볼 때 문법 문제를 풀려면 동사를 모르면 영어는 끝난 거예요. 문법은 거의 안 풀린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말에서 이게 다 단어죠. I, English, 영어, 학교, 이 다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단어, 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조사가 들어가죠. 맞아요? 조사가 안 들어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조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외국어를 배울 때 동사하고 조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도요, 우리말 조사에 해당되는 문법이 영어에서 뭐죠? 괜히 물어봅니다. 우리말 조사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이 뭐죠? 전치사하고 부정사, 분사, 동명사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 그러니까 전사,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 넷 중에 한 개가 안 나오고 문장을 쓸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갑니까? 우리말 조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이것은 들어가 있어요. 이해갑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 풀 때도 이것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은 관투고요. 실은 관투입니다. 하여간 분사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밑에 볼게요. 3번은 수거로 읽어보시면 돼요. 수거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갑니다. 분사구문에서 뜻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기도 한다.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어떤 문장에서 ing, pp 나오고 뒤에가 문장이 완벽합니다. 또 한 가지요. 주어 동사 목적어보 나오고 콤마 뒤에 ing, pp가 나오면 이걸 갖다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합니다. 이걸 갖다 분사 구문이라 합니다. 분사 구문은 뜻이 아주 많습니다. 5가지 뜻이 있어요. 시간의 뜻이 있거든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이런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했어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이지만 양보의 뜻도 있고 뭐뭐 한다면 조건의 뜻도 있고 부대 상황의 뜻도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서 뭐뭐 함으로 뜻이 아주 많습니다. 분사구문 뜻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4번 분사구문에서 뜻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기도 합니다.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에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뒤에가 완벽합니다.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은 동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봐요. 뜻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이 동안인지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는 없어요.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에 만난 건지 걸어가기 전에 만난 건지 걸어가면서 만난 건지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뜻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다 뭘 쓰기도 한다? 접속사. Y를 쓰면 동안에가 되니까. 이해합니까? 이렇게 돼요.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써볼게요. 분사 구문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있죠. 첫째가 지금같이 나와요. 시간 표시 부사절 그 다음에 양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거 다음에 ing, pp가 나오면 if도 마찬가지. ing, pp가 나오면 항상 뒤에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따지는 문제로 나와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것 따지는 문제로서 나옵니다. 의미상 주어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얘가 나왔는데 여기를 이 문장을 다시 봐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While walking along the street 나오고 뒤에가 이렇게 나오죠. My nose was frozen.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거리를 따라가서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코는 얼었다. 해석상은 틀린 게 없는데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게 내가 걸어갑니까? 내 코가 걸어갑니까? 생각하지 말아요. 코가 걸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걸어가는 게 사람이 걸어가요. 주어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사 구문이 영장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영장 문제로 나오는데 아침 일찍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날 목적지에 도착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장을 영작할 때 뭐가 기억납니까? 때문에 일단 비코즈로 영작하면 돼요. 맞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비코즈로 하면 돼요. 비코즈로 해도 되지만 비코즈가 아니라 분사 구문이 때문에란 뜻이 있어요. ing, pp로 영작을 해도 돼요. 이렇게 영작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하나만 더 보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 계약서에 동의한 후 오늘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 동의한 후에 오늘 서명했다. 이렇게 나오면 뭐만 후에 영작할 때 일단 after로 영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고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그냥 ing, pp로 영작을 해도 돼요. 분사구문의 뜻이 시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영작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사구문이 문법 문제로 나오면 다 이렇게 나오죠. 목적어가 있으면 100% ing입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100% pp입니다. 문법 문제는 되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인천시 9급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뒤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니까 분사 구문이 되는데 명사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100% 뭐라고요? ing. 어드미팅 되죠. 문법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윗드명사, 분사, 형사, 부사, 부사구가 나오면 부대 상황의 뜻이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서 뭐뭐 함으로 나왔습니다.
with my eyes. 눈을 감고서, 눈은 감는 겁니까? 감겨지는 겁니까? 감겨지는 거 PP. 눈을 감고서. 입을 벌리고서 with my mouth. 오픈이냐 오픈드냐 이런 얘기인데 입은 벌리는 겁니까? 벌려지는 겁니까? 벌려만 느낍니다. 눈은 감겨지고 입도 벌려진다. 오픈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오픈은 특별히 상태를 얘기할 때 씁니다. 뭐뭐한 상태, 입을 벌린 상태로 할 때 오픈 씁니다.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 이 분사구문에서는 의미상 주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생략한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ing, pp가 문장 앞에 나오면 항상 이 뒤에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따지는 문제다. ing, pp가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 따지는 문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요. 작년이죠. 뭐죠? 7급 시험 문제 이게 나옵니다. referring to 한참 가다가 뒤엔 더 매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 틀렸죠. refer to가 뭐뭇을 언급하다. 언급하는 거 누가 언급합니까? 사람이 하죠. 이걸 보는 순간에 주어는 사람 나와야 돼요. 매러가 나오면 안 돼요. 맞아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ing, pp가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 따지는 문제다.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반드시 써집니다. 화창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하러 갔다. 화창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하러 갔다. 빙어 fine day 나왔습니다. 화창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하러 갔다. 산책하러 가는 것은 우리가 갔고 앞에가 화창한 날씨거든요. 이 분사구문의 음상주어와 주절의 주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를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써준다. 날씨일 때 it을 써야 돼요. it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독립분사구문은 일반인이 의미상 주어이다. 앞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 옆에 하나 더 써볼게요. 일반인이 의미상 주어일 때도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 judging from 뭐뭇으로 판단하건대 considering that 뭐뭇을 고려할 때 이 독립분사구문인데 뭐뭇을 고려할 때 독립분사구문은 일반 사람들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안 써요. 뭐 쓰지 않습니다. 앞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미국 사람이 틀림없다. 저징이 뭐뭇으로 판단하건대 독립분사구문 앞에 안 씁니다. 누가 판단한다? 일반 사람들이. 맞아요? 일반인이 의미상 주어일 때는 앞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11번 단순분사 동사원형의 ing 원동사의 시제가 같고 완료분사 원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다 나왔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같이 볼게요. having pp 이렇게 쓰게 되면 완료 분사도 되고 완료 동명사도 되죠. to have pp라면 뭐죠? 완료 부정사. 완료가 나오면 항상 원동사보다 하나 앞설 때 씁니다. 근데 이것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냥 무심결에 풀어서 답을 이걸 쓸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나왔을 때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동사 원형의 ing가 단순 분사, having pp가 완료 분사입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내가 그것을 버렸다. 여기 한번 봐봐요.
단순 분사를 쓰면 원동사와 시제가 같아요. 읽은 거하고 버린 거랑 시간이 같다는 얘기고, 완료 분사를 쓰면 원동사보다 하나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게 먼저입니까? 버린 게 먼저입니까? 읽은 게 먼저예요. 맞아요? 원동사보다 하나 앞서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밑에 거는요, 책을 읽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버렸다는 얘기고, 맞아요? 위에 거는요,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 책을 읽자마자 갖다 버렸다. 뭐 읽다 그냥 확 던져버린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철 타고 가다 메트로 읽다가 그냥 던지고 나와요. 맞아요? 전철 안 탑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것이 1번이 있다. 이렇게 1번이 있어요. 근데 2, 3, 4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것을 찾아 나왔을 때 만약에 다른 게 틀린 게 없다. 그럼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만약에 다른 게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거로 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지난번요. 인천시 9급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라. 나오고 디너 빙오버. 저녁이 끝난 후에 우리는 산책하러 갔다. 포러스톨로. 산책하러 갔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인천시 문제 어드미티드 이렇게 나왔었어요. 너가 말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2번은 틀렸죠. 근데 1번 잘 봐봐요. 빙오버, 동사원형의 ing, 분사구문 의문상조. 이것이 빙오버냐 아니면 having been이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산책하러 간 거고 위에 같이 쓰면 저녁을 먹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간 거예요. 맞아요? 2번이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써도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이해가죠? 만약에 이것이 틀린 게 없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거로 봐야 돼요. 아셨죠?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됐어요. 우리를 소환한 후에 그가 뭐뭐뭐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뭐 했다 했을 때 이거 한번 봐봐요. 제 이것이 이거냐 아니면 그냥 동사원형의 ing를 썼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를 소환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말했다면 이것이 맞고 우리를 소환하자마자 바로 말을 했으면 밑에 같이 써야 돼.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소환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거의 다 그런 식인데 지금 이게 틀렸거든요. 이게 맞아요? 틀렸어요. 이게 일용식이니까 부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것은 맞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이게 안 풀면 관투. 어떻게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